왜 저 사람은 늙어 보이지 않을까 같은 해에 태어났고 같은 회사에 다녔으며 비슷한 시기에 은퇴했다. 그런데 10여 년이 흐른 지금 두 사람의 얼굴은 전혀 다른 시간을 말한다. 한 사람은 매주 약속으로 달력이 빼곡하고 다른 한 사람은 며칠째 말 한마디 섞지 않는다. 노후를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은 연금도 건강검진표도 아니었다. 바로 사람이다. 은퇴는 흔히 일에서의 해방으로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관계의 대규모 재편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출근이라는 강제력이 사라지면서 직장 동료라는 가장 촘촘한 인간관계가 한꺼번에 증발한다. 이 공백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노후의 질은 급격히 갈린다. 어떤 이는 취미 모임과 지역 활동으로 관계의 폭을 넓히고 어떤 이는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속에서 하루를 닫는다. 같은 나이 다른 노후의 출발선은 여기서 갈라진다. 문제는 이 차이가 개인의 성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 만들 수 있는 환경 즉 사회적 조건이 노후의 얼굴을 결정한다. 우리는 여전히 노후를 개인의 준비 문제로만 묻지만 실은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 은퇴 이후 관계는 왜 급격히 줄어드는가? 한국 사회에서 직장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관계의 허브였다. 회식 동호회 프로젝트는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떠받치는 기둥이었다. 은퇴와 동시에 이 기둥이 사라지면 대체 관계가 없는 사람일수록 고립은 급속히 진행된다. 특히 남성 노인의 경우 직장 내 관계망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은퇴 충격이 더 크다. 고령화 속도 또한 문제를 키운다.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건강 수명과 사회적 역할의 연장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사회적 참여의 통로는 제한적인데 살아있는 시간은 길어졌다. 이 강국에서 고독은 개인의 실패처럼 포장되지만 사실은 제도의 공백에서 생겨난다. 주거 환경도 영향을 미친다. 아파트 중심의 생활은 사적 공간을 강화하는 대신 우연한 만남을 줄였다. 지역 공동체는 느슨해졌고 노년층이 자연스럽게 섞일 공간은 부족하다. 은퇴 후 인간관계의 감소는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 사회적 설계의 결과에 가깝다. 데이터와 현장이 말하는 인간관계의 힘 국제 비교를 보면 관계의 중요성은 더 분명해진다. 익두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 사회적 고립은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소득 수준이 비슷해도 관계망이 풍부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 현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지역 평생학습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병원 방문 횟수보다 모임 일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정기적인 만남은 생활 리듬을 만들고 그 리듬이 신체 활동과 정서 안정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관계가 단절되면 작은 불편도 크게 느껴지고 우울은 눈에 띄게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관계를 정서적 보험이라고 부른다.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삶을 지탱하는 완충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이 보험은 은퇴 후 새로 가입하기가 가장 어렵다. 그래서 은퇴 직후의 몇 년이 결정적이다. 연금보다 강한 변수 인간관계 노후 대비 담론은 여전히 자산과 건강에 집중한다.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같은 조건에서도 관계의 유무가 삶의 궤적을 바꾼다. 정기적인 만남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일상 만족도가 높고 문제 해결에서도 더 적극적이다. 누군가와 약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의 의미가 달라진다. 인간관계는 비용 대비 효과가 큰 투자다. 고가의 취미보다 동네 모임 하나가 더 큰 변화를 만든다. 중요한 것은 빈도가 아니라 지속성이다. 매주 한 번의 산책 모임, 한 달 한 번의 독서 모임처럼 예측 가능한 만남이 삶을 안정시킨다. 여기서 개인의 노력만 강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공공 인프라가 필요하다. 은퇴자에게 열려있는 학습 자원봉사 소규모 일자리와 같은 연결 장치가 그것이다. 이는 복지가 아니라 사회적 투자에 가깝다. 관계가 유지될수록의 료비와 돌봄 부담은 장기적으로 줄어든다.